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 광주와 전남 지역은 모레까지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새벽부터 목포에는 12.6mm의 비가 내렸고 영암 6.5, 광주 3.1, 한평 1.5mm 등의 강수량을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광주 전남에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는 내일 아침까지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1인 시위는 집시법의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1인 시위를 방해한 혐의로 무더기로 고소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전남 소방교육대가 처음으로 문을 연 지난달 21일, 제복을 입은 소방 공무원들이 한 사람을 둘러싼 채 모여 있습니다. 1인 시위를 중단할 것을 설득하던 이들은 급기야 대형 현수막을 강제로 뺏어듭니다. 놔두시라고, 우리 놔두라고. 이제 신고합니다. 현수막에는 전남도 소방본부장이 소방서장들을 동원해 소방공무원 근무 방식 개선안을 반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이들은 흩어졌고 시민은 10여 명을 모두 고소했습니다. 강압적으로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표현의 자유 침해죠. 정당한 권리였는데 여기서 권리 침해를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1인 시위는 현행법상 여러 사람의 행위로 규정한 시위의 범죄에 들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등 집시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시위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조항 역시 적용하기 어렵지만 방해하는 과정에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은 가능해집니다. 개인들이 이제 어떤 위력이나 협박 등을 통해서 방해했을 때는 형사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상해, 성대 이런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등의 100m 앞에서는 시위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적용받지 않아 청와대 앞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1인 시위. 고소를 당한 소방공무원들은 행사장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긴 했지만 시위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며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2017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가 이번 주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막됩니다. 2년 뒤에는 광주에서 열리는 만큼 광주시가 본격적인 대회 준비를 위해 대표단과 참관단을 헝가리로 파견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2017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이번 주 금요일인 14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막해 17일간의 열전에 들어갑니다. 부다페스트 시내를 가로지르는 다뉴브강을 중심으로 경영과 다이빙, 수구 등 6개 종목의 세계 180개국 2,7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태환을 비롯한 국가대표 선수단 33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차기 개최지인 광주시에서는 대회기 인수를 위해 윤장현 시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7월 30일 선수권대회 폐막일에 맞춰 헝가리로 떠납니다.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대회기를 인수받는 순간부터 2019 광주 수영대회는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8월 19일 날 5.18 광장에서 대회기 인수 환영 행사 겸 시민 다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적 에너지를 그때부터 모아서 광주 수영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기 인수 대표단뿐만 아니라 대규모 참관단도 보낼 예정입니다. 참관단은 헝가리에서 광주를 홍보하고 선수권 대회는 물론 수영 동호인들의 경기인 마스터즈 대회의 운영 노하우를 배워온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야 문화에 관심을 보이면서 지역 차원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가야 문화권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위해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문재인 정부가 가야사 연구 복원을 지역정책 공약으로 주문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역 학계를 중심으로 이뤄진 조사 활동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어서 예산 지원 등 내심 기대감도 드러냅니다. 현재 순천 지역의 가야사 연구 활동은 서면 운평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 수백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면서 연구 복원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감춰져 있던 가야사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해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곳 은평리를 중심으로 가치 있는 가야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지만 대부분 사유지다 보니 연구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침에 맞춰 그동안 소홀했던 가야 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조금 소극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많은 관심과 예산 배정을 해서 보다 더 활발한 가야유적 조사가 있었으면 합니다. 30여 년 전부터 가야사 복원에 공을 들여온 타 지역과의 협업 구축은 향후 연구 개발의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통해 서부 경남 지역을 포함한 가야 문화권 정보 공유와 연구 인력 양성도 기대됩니다. 호남 동부와 영남 서부는 거의 같은 그 성격의 문화가 존재했던 게 아닌가. 조사를 하고 토론을 하면 전혀 새로운 역사상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일본의 식민사관에 기초한 임나 일본부서를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대거 출토되면서 고고학계에 관심을 모았던 순천 은평리 유적. 문재인 정부가 제기한 가야사 복원 논의가 또 다른 출발점에 서면서 묻혀있던 역사적 가치를 끌어내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의지를 밝힌 가운데 전라남도가 지방분권 대응 전담반을 꾸립니다. 전라남도는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전담 조직을 만들어 내년 12월까지 학계 등과 연계해 지방세제와 재정, 자치입법, 자치조직, 균형발전 등 8개 분야에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지방분권 대응 전담반은 지방분권 14개 과제 검토와 함께 이행 전략을 마련하고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협의체의 정부 건의 과제를 제시할 방침입니다. 대나무골의 작은 유럽을 표방하며 담양군이 추진해온 메타프로방스 사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11일로 예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중대 기로에 놓였습니다. 메타프로방스 사업은 토지 수용을 비롯해 추진 과정에서 법적인 하자가 있어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공사가 70% 이상 진척된 상태에서 1년 넘게 사업 추진이 중단돼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여수시 거문도 앞바다에서 37살 차모 씨가 스쿠버 다이빙을 한 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차 씨가 육지로 올라온 뒤 제대로 숨을 쉬지 않았다는 지인들의 말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나주에서는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지난 7일 부모의 묘소에 다녀간 뒤 연락이 끊겨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58살 이모 씨가 지석천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심 판결에서 판사의 실수로 선고돼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금고형으로 정정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48살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경우 법정형이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1심 재판부가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는 달리 교도소에 수감되더라도 강제 노역은 하지 않습니다. 전라남도는 무안과 신안, 영암, 진도 등 전남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귀농지원 보조금 집행 실태를 일제 점검합니다.